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기출문제풀이 데이터베이스 일반 2020년 2회에 나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1, 2, 3과목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시면 제일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네요. 옳지 않은 것. 자, 1번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 값들의 집합이다. 네, 맞아요. 도메인. 여기서 도메인과 애트리뷰트란 말이 어렵다. 그렇죠? 애트리뷰트는 뭐냐면 이거는 똑같은 말이 열이에요. 열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필드라고 우리 행열 할 때 열 말하는 겁니다. 또는 필드라고도 그럽니다. 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속성이라고도 그래요. 속성. 자, 이렇게 여기 한번 볼까요? 그림.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학번, 이름, 학과, 학년 요걸 갖다가 우리는 열이라 그러고 또는 속성이라고 그러고 또는 애트리뷰트라고도 그럽니다. 이 속성들의 개수를 뭐라 그러냐면 디그리라 그럽니다. 디그리. 지금 디그리는 4개가 있네요. 차수라고도 그럽니다. 행은 뭐라 그래? 행은 우리는 레코드라고도 그러고 튜플이라고도 그럽니다. 튜플이라고도 그러고 레코드라고도 그럽니다. 행이라고도 그럽니다. 이거 하나의 행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행. 자, 지금 행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기수, 커디넬러티라 그럽니다. 커디넬러티가 지금 3개 있네요. 자, 이 이름 필드에 이 하나의 필드에서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갖다가 우리는 도메인이라 그럽니다. 이름 필드에서의 도메인은 홍길동, 이순신, 강감찬이 있네요. 자, 1번 문제 맞아요. 그렇죠?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 값들의 집합. 2번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듀플들은 모두 상이하며 듀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릴레이션이 뭐예요? 릴레이션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테이블이라고도 그러고 표라고도 그럽니다. 이 표에 듀플은 뭐예요? 듀플은 행이라고도 그러고 레코드라고도 그렇죠. 행들은 모두 상이하며 그렇죠. 거의 모두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행들 사이에는 순서가 있대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데이터를 정해놓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 있지만 3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2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렬해서 얻으면 돼요. 정렬하거나 검색해서 원하는 값은 찾으면 됩니다. 틀렸어요. 그렇죠? 듀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3번 듀플의 수를 카디넬러티, 애트리뷰트의 수를 디그리라고 한대. 맞네요. 그죠? 듀플의 수를 카디넬러티라 그리고 애트리뷰트의 수를 우리는 디그리라고 합니다. 4번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이며 파일 구조상 데이터 필드에 해당된다. 그렇죠? 자, 이 애트리뷰트, 즉 이 속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입니다. 자, 학번 필드, 학번 애트리뷰트, 이름 애트리뷰트, 학과 애트리뷰트가 있고 학년 애트리뷰트가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입니다. 자, 답은 2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 틀렸네요. 왜? 듀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애트리뷰트 사이에도 순서가 없습니다. 무슨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고 학번이 두 번째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애트리뷰트 사이에도 순서가 없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입력 마스크 설정에 사용하는 사용자정의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 옳은 것은 자, 입력 마스크 기호예요. 그렇죠? 입력 마스크 기호. 여러분 입력 마스크는 크게 3가지 구역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 구역 1이 있습니다. 구역 1이 있고 자, 그다음에 세미콜론 구역 2가 있습니다. 세미콜론 구역 3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기호예요. 기호. 입력 마스크 기호는 구역 1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걸 구역 1, 구역 2, 구역 3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구역 1만 쓸 때도 있고 뭐 구역 1과 구역 2만 쓸 때도 있고 뭐 3개 다 쓸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쓰면 됩니다. 자, 구역 2는 사용자 기호를 저장하냐 저장하지 않냐에 따라서 0이냐 안 쓰냐 또는 0이냐 1이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구역 3은 뭐냐면 화면 표시 기호를 쓰냐 안 쓰냐 자에 따라서 구역 3. 근데 지금은 뭐 구역 2와 구역 3은 없으니까 구역 1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구역 1에 들어가는 값 중에 9가 있고 뭐 꺽쇠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입이 벌어진 꺽쇠, 오른쪽으로 입이 벌어진 꺽쇠가 있네요. 자, 9는 소문자 변화. 아니에요. 소문자는 뭐냐면 요게 소문자예요. 요게 소문자. 요 꺽쇠가 소문자입니다. 숫자나 공백을 입력받도록 설정한다. 이게 9예요. 9. 숫자나 공백을 입력받습니다. 영문 대문자로 변환하여 입력받도록 설정한다. 영문 대문자는 요 꺽쇠입니다. 꺽쇠. 영문 대문자. L.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받도록 설정한다. 4번이 맞네요. 대문자 L은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받도록 설정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풍 팁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자, 09 샵은 뭐냐면 숫자를 입력할 때 쓰는 거고 L서부터 여기 C까지는 여기 문자를 입력할 때 쓰는 겁니다. 물론 요 중에서 A와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여기 숫자도 포함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0은 0서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공백도 입력할 수 없고 더하기 빼기 기호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며 필수입니다. 필수라는 것은 값을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9도 0서부터 9까지 숫자를 입력하는데 이것은 공백 저장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더하기 빼기 기호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는 공백 저장도 안 되고 더하기 빼기 기호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샵은 또 숫자 0서부터 9까지 숫자를 입력하는 건데 공백 저장은 가능하고 또 더하기 빼기 기호도 가능합니다. 자, L.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물음표도 영문자 한글만 입력할 수 있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대문자에는 영문자 한글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수고 소문자에는 영문자 한글 숫자 입력할 수 있는데 선택입니다. 앰퍼샌드는 모든 문자와 공백을 입력하는데 필수고 C는 모든 문자와 공백을 입력할 수 있는데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십시오.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입력할 때는 요 꺽쇠를 쓰고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할 때는 요 꺽쇠를 씁니다. 자, 모든 문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되는 것은 느낌표입니다. 42번의 답은 4번이 틀렸네. 4번만 맞았네요. 나머지 1, 2,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를 입력 또는 삭제 시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는 이걸 정규화라 그래요. 자, 입력 또는 삭제 시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규화입니다. 자, 그럼 정규화가 뭔지 한번 볼까요? 대체로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더 작은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계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 테이블의 불일치 위험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추가, 갱신, 삭제 등의 작업 시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 정규화입니다. 여러분, 이 정규화에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준 PDF 파일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정규화예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규화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44번. 다음 중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이게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관계 편집 대화 상자입니다. 요게 관계 편집 대화 상자예요.
관계를 구성하는 어느 한쪽의 테이블 또는 필드 및 쿼리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긴 지금 재학생 테이블과 봉사 내역 테이블이 있네요. 그렇지만 이것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콤보 단추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필드 있네요. 학번 필드 있지만 여기 콤보 단추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테이블도 쿼리도 변경할 수 있고 또 여기 학번 필드 있는데 필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조인 유형을 내부 조인, 왼쪽 우선 외부 조인,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렇네요. 자, 여러분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보면 여기 조인 유형이 있어요. 이 조인 유형을 클릭하면 조인 속성 대화 상자가 뜹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 이걸 내부 조인이라 그럽니다. 2번, 3번, 2번은 왼쪽 우선 외부 조인, 3번은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이거 잘 나와요. 내부 조인, 두 테이블 간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내부 조인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3번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한 경우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해야지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할 수 있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네요. 3번. 자, 4번 보겠습니다. 관계의 종류를 1대 다, 다 대 다, 1대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대 다, 여기 보시면 요걸 좀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걸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1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대 다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자동으로 설정돼. 우리가 1대 다, 다 대 다, 1대 1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동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관계 편집창에서의 관계 종류는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4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필드 속성 설정 시 사용하는 인덱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인덱스 있잖아요. 인덱스. 여러분 인덱스 여러분도 책에다가 공부하면서 그 공부에 빨리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붙여요? 이렇게 돼 있는 포스트잇이 아니라 인덱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붙여가지고 이걸 인덱스라 그러거든요. 이걸 왜 붙여요? 우리가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이잖아요. 빨리 찾으려고 붙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인덱스도 정렬 검색과 정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설정합니다. 근데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 속도가 느려져요. 자, 3번. 데이터 형식이 OLE인 개체 필드에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 자, OLE 개체가 뭐예요? OLE 개체가 또 다른 뭐 그림이나 그쵸? 뭐 표나 뭐 도형이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OLE 개체라 그래요. OLE 개체. 이 OLE 개체는 정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정렬하거나 검색해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인덱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 가능하므로 주로 기본키에 설정한다. 틀렸어요. 인덱스는 여러 개의 필드에 설정이 가능해요. 여러 개의 필드에 설정 가능하고 주로 기본키에 설정한다? 아니에요. 기본키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설정돼요. 자, 기본키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설정됩니다. 여러분은 기본키가 뭔지 알아야 돼요. 기본키는 프라이머리 키라 그래가지고 널 값이 없어요. 널 값.
비어있는 값이 없다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이 있고, 그쵸?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뭐 이름 필드겠죠? 이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전화번호가 있고 또 주민번호가 있어요. 뭐 집 주소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만 이제 적는다 그래요. 여러분의 데이터를 쭉 적으려 그래요. 이름 쭉 적고 핸드폰 번호 쭉 적고 주민번호 쭉 적어요. 그럼 여기에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뭘까요? 이름은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도 뭐 부모하고 애가 같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민번호는 중복되는 값이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 치고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널 값이 없다라는 그래요. 데이터를 모두 다 입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는 값이 없다. 널 값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값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복 값이 없어요. 기본키의 특징이에요. 중복값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니까 기본키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치고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널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람이 없어요. 중복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본키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본키는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기본키가 학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기본키가 회사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기본키가 뭘까요? 그럼 사원번호가 되겠죠. 사원번호는 중복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본키는 뭐예요?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이 기본키는 자동으로 뭐가 설정이 돼요? 인덱스가 설정이 됩니다. 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왜? 인덱스는 한 개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필드에 설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본키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설정이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기본키에 설정한다가 틀렸어요. 주로 기본키에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본키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여기 디자인 보기예요. 여기 보면 디자인 보기 있네요. 여기에는 봉사 코드 필드, 학번 필드, 기간 코드 필드, 뭐 봉사 내용 필드가 있는데 이게 디자인 보기예요. 그럼 이 필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데이터를 중복해서 입력하지 않도록, 또는 내가 숫자를 입력하는데 1서부터 10까지만 입력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디자인 보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데이터 형식이 짧은 텍스트 있고 날짜 시간도 있고 숫자도 있네요. 근데 데이터 시트 보기에는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데이터가 쭉 봉사 코드 필드에 데이터가 쭉 나오고 학번 필드에 데이터가 나오고 봉사 내용 필드에 데이터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데이터가 없어요. 디자인 보기에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렬이나 검색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뭐 필터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폼 필터를 적용하여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시할 수 있다. 1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디자인 보기가 아니라 뭐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하는 거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 여기 있네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디자인 보기입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데이터 시트 보기에 보니까 테이블 도구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의 고급을 클릭하니까 여기 폼 필터 있잖아요. 폼 필터. 그렇죠? 즉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이 폼 필터가 있는 겁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2번 필드의 설명에 입력한 내용은, 여기에는 설명이 없네요. 그죠? 설명에 입력한 내용은 테이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태 표시줄에 표시된다. 맞아요. 필드의 설명에 입력한 내용은 테이블 구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태 표시줄이라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라면 맨 밑에 줄이에요. 맨 밑에 보면은 그 해당 걸 클릭하면 이게 설명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상태 표시줄이라 그래. 맨 밑에 있는 공간을. 3번 컨트롤 표시 속성은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럼요. 여러분 지금 요거는 주로 텍스트 상자인데 조회에 들어가서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반 속성이 아니라 조회 속성에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맞아요. 4번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하여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요. 기본키는 지금 여기는 봉사 코드의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네요. 봉사 코드와 학번을 동시에 기본키로 할 수도 있어요. 봉사 코드와 기관 코드를 동시에 2개 이상의 필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필드가 있는데 2개 이상의 필드에다가 기본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본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한다. 아니에요. 2개 이상의 필드에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 이상의 필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폼 필터는 뭐라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47번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관계가 설정된 데이터베이스에 커스텀 테이블에 고객 번호가 1004인 레코드만 있고 커스텀 테이블에 이 고객 번호에는 뭐가 있다고요? 1004인 레코드가만 있고 아티스트 테이블에는 작가 이름이 CAT인 레코드만 있다. 그럼 아티스트 작가 이름에 뭐만 있다고요? 여기에는 CAT만 있대요. 지금 현재 CAT 레코드가 있대요. 다음 중 이 데이터베이스에 실행 가능한 SQL문은,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키가 뭐냐면 기본키예요. 기본키. 기본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키의 특징. 2가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널 값이 없다. 즉 비어있는 값이 없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중복 값이 없다. 자,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insert into가 삽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티스트 테이블에, 요건 아티스트 테이블에 삽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에이스는 뭐예요? 작가 이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 아티스트 에이스는 요거 작가 이름에 에이스가 들어가고, 그럼요. 중복되지 않으니까 넣을 수 있네요. 한국은 어디 들어가요? 국적 필드에 들어가네요. 널은 뭐예요? 국적 생일과 사망일은 널 값이네요. 즉 비어있다는 뜻이네요. 기본키가 아니니까 뭐 비어있을 수 있죠. 그쵸? 에이스 넣을 수 있어요. 왜? 처음에 CAT 캣만 있었는데 에이스를 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중복되지 않으니까 넣을 수 있고, 국적 뭐 한국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뭐 국적에 비어있는 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왜? 이건 뭐 기본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부터 우리가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 into CAT 고객 번호 작가 이름.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 고객 번호 필드 작가 이름 필드가 없어요. 그쵸? 이런 걸 안 쓰는 이유는 모두 다 써줬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 이름, 국적, 생일, 사망일 다 썼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고객 번호, 신타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와 작가 이름만 썼잖아요. 그럴 땐 꼭 써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천사, 에이스, 뭐 작품 종류, 널 들어가면 그때는 요 고객 번호 작가 이름을 안 써줘도 돼요. 3개가 다 들어가면. 자, 이게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신타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뭐가 들어갔어요? 고객 번호 필드에 요게 1004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작가 이름에 뭐가 들어갔어요? 작가 이름에 에이스가 들어갔네. 에이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왜 틀렸어요? 여기 지금 작가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작가 이름에 우리가 여기에 CAT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작가 이름에 여러분 에이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에이스가. 그죠? 여기에 존재하는 값만, 여기에 존재하는 값만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키에 존재하는 값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에이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천사도 틀렸어요. 고객 번호에 천사가 들어가. 여기에 고객 번호에 천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고객 번호에 천사 들어갔는데, 자, 여기 고객 번호에 천사는 추가할 수가 있다. 그렇죠? 천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답은 여기 에이스가 틀렸네. 에이스가 왜? 작가 이름 필드에 CAT가 있으면 여기에도 작가 이름에 CAT만 들어가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여기 작가 이름에 CAT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CAT만 들어가야 돼요. CAT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걸 이거 일대 다잖아요. 그쵸?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본키에 존재하는 값만 외래키에 존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외래키가 뭐냐고요? 네, 외래키는 현재 다른 테이블에선 기본키지만 현재 테이블에선 기본키가 아닌 것을 갖다가 외래키라 그래요. 자, 이게 틀렸어요. 에이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자,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Insert into custom. 요 커스텀에 고객 번호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천사. 틀렸네. 고객 번호에 지금 천사가 들어가 있는데 또 천사가 들어갈 수 있어? 요거 안 돼요. 요거 안 돼. 그쵸? 이건 중복값이잖아요. 중복값이 기본 키에는 중복값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천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천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천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에이스. 자, 고객 이름에 에이스. 근데 고객 이름에는 에이스는 들어갈 수 있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Insert into 신타 테이블에 1, 2, 3, 4. 1, 2, 3, 4 여러분. 1, 2, 3, 4 CAT 유아. 자, 보겠습니다. 신타 테이블에 1, 2, 3, 4. 고객 번호에 1, 2, 3, 4. 맞죠? 고객 번호 1, 2, 3, 4 여러분 이거 고객 번호에 1, 2, 3, 4 안 돼요. 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천사가 들어가야 돼. 천사. 여기에 고객 번호에 존재하는 값만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틀렸어. CAT. 작가 이름 CAT. 여기 CAT가 들어갔으니 여기 CAT 들어갈 수 있네. 이건 들어갈 수 있네요. 그쵸? 유아. 여기 뭐 작품 종류는 뭐 기본키가 아니니까 아무 값이 다 들어가도 됩니다. 답은 4번도 틀렸네요. 그쵸? 답은 1번만 맞네요. 자,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1대 다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1대 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1에 있는 값만 요 다에 존재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A, B, C가 존재하면 1에 있는 테이블에 A, B, C만 존재하면 요 다에는 뭐예요? A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고 B도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C도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D는 나올 수 없어요. D는 여기다가 D 넣을 수 있어요. 왜? 이러면 참조 무결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걸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널값이 없고 기본키에는 중복값이 없다.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주어진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여 아래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select field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select field from table where 조건이에요. 여기는 테이블 대신 이거 쿼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자, 전공 테이블에서 수학과 회계를 이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는 뭐냐면 포함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학과 회계를 포함하다인데 나시니까 수학과 회계를 포함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전공 테이블에서 수학과 회계를 포함하지 않는 학생 테이블에 전공 필드에서 수학과 회계를 포함하지 않는 학생 테이블의 나이 필드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수학과 회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 뭘까요? 국사, 수학회계, 국사, 수학회계, 국사네요. 그리고 나이 필드는 요거네요. 그쵸?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52 75네요. 75를 3으로 나누니까 3, 5, 15, 0 25네요. 25 그쵸? 왜냐면 3개를 더한다면 3으로 나눠야지만 평균이 나오잖아요. 25 여기 있네요. 국사 여기 21, 31, 23을 더한다면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답은 25입니다. 자, 49번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 검색하는 매개변수 쿼리네. 여러분 매개변수 쿼리는 조건에 뭐가 들어가요? 이 대괄호가 들어가는 걸 매개변수 쿼리라 그래요. 조건에 대괄호가 들어가는 것을. 자, 그럼 여기 조회할 매개변수 값을 입력해야지만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요.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 요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은 여기 대괄호 안에 이렇게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이라고 쓰면
매개 변수 값 입력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요 위에 조회해야 할 최소 나이 입력이라고 나와요. 여기다 20이라고 입력하면 2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조회가 되겠죠. 자, 답은 뭐예요? 3번이네요. 매개 변수 쿼리는 조건에 대괄호가 들어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깊은 팁 한번 볼까요? 매개 변수 쿼리. 매개 변수 쿼리는 쿼리 실행 시 조건을 입력받아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반환하는 쿼리다. 이렇게 조건을 우리가 입력해 주면 거기 그것에 맞는, 여기 20 입력하면 여기에 2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찾아주는 겁니다. 매개 변수를 적용한 필드의 조건행에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를 대괄호로 묶어 입력한다. 맞아요. 대괄호로 묶어 입력합니다. 자, like 키워드와 와일드카드, 이 별표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여기 대괄호 쓰고 검색하고 이름, 아까 이름을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입력 하면, 이렇게 하면 이름을 다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 대괄호에. 그렇지만 여기에 like 쓰고 별표 쓰고 앰퍼샌드 하고요. 앰퍼샌드 하고 이렇게 별표. 양쪽에 별표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름 중에서 만약에 기풍쌤인데 풍만 써도 여러분 기풍쌤이 검색이 돼요. 양쪽에 이렇게 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별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XS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별표를 쓸 때는 반드시 like 연산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like 별표입니다. 별표만 따로 쓸 수 없어요. like하고 별표 쓴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이벤트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라이빗 서브 CMD 재고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네요. 그렇죠? CMD 재고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txt 재고 수량 컨트롤에 있는 값은 txt 입고량 컨트롤에 있는 값과 txt 총 주문량 컨트롤에 있는 값을 빼줘야 되네요. 자, do cmd open default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를 열래요. 어떻게? AC 뷰 디자인 뷰로 열을 합니다. 뭐 제품 번호 필드에 있는 값과 cmd 조회 컨트롤에 있는 값과 일치하는 값만 찾아서, 뭐 제품 번호에는 제품 번호가 뭐 A라는 제품 번호, B, C, D라는 제품 번호가 있지만, 자, 이 CMD 조회 이 컨트롤에 내가 B를 입력하면 이 제품 번호에 있는 B와 똑같은 값을 찾아서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를 열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네요. 옳지 않은 것. 1번 CMD 재고 컨트롤 클릭했을 때 실행된다. 맞아요. CMD 재고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실행됩니다. txt 재고 수량 컨트롤에는 txt 입고 컨트롤 표시되는 값에서 txt 총 주문량 컨트롤 표시되는 값을 차감한 값으로 표시된다. 맞아요. 요거잖아. 요 내용이잖아. 그쵸? 요 내용. 자, 요 내용이 자, 여기 2번이에요. 그쵸? 자, 3번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즉시 프린터로 출력된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즉시 프린터로 출력된다. 그런 우리 프린터 출력되는 내용 없습니다. 오픈 리포트는 보고서를 열어라, 이런 뜻입니다.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출력될 때 제품 번호 필드 값이 CMD 조회 컨트롤 값과 일치하는 데이터만 표시된다. 그럼요. 제품 번호 필드에 있는 값과 CMD 조회 컨트롤에 입력되어 있는 값과 일치하는 값을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를 열어주는데 어떻게 열으라고요? 디자인 뷰로 열으라는 뜻입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커스텀 테이블에 참조하여 아래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볼까요? 개수를 세 주래요. count 모든 개수를 세 주래요. 근데 조건이 있네요. 그쵸? from select distinct city from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city 필드에서 중복되지 않은 값의 개수를 세줘라, 이런 뜻이에요. 개수.
디스팅크트는 뭐냐면 요거 뭐냐면 디스팅크트는 중복되지 않은 값만 시티 필드에서 중복되지 않은 값만 그럼 뭐예요? 부산, 서울, 대전, 광주, 인천이네요. 그렇죠? 중복되지 않은 것은 중복되지 않는 값만 개수를 세주니까 5가 나오네요. 5. 자, 디스팅크트는 뭐라고요? 중복되지 않은 개수만 세주는 거예요. 자, 5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택상자 컨트롤의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택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택상자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이 택상자 컨트롤에 만약에 여기다 이름 이렇게 이름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디자인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쇄 미리 보고서는 디자인 보기가 있고 인쇄 미리 보기가 있어요. 뭐 물론 보고서 보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봅니다. 그럼 여기 이름 필드에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겠죠. 이름이 뭐 기풍 또 뭐 이름이 있겠죠. 뭐 순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이름이라고 이렇게 컨트롤 이름 컨트롤에 이름이라고 이름 필드가 하나 딱 있는 건 이건 디자인 보기예요. 그렇지만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건 이건 인쇄 미리 보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택상자 컨트롤이에요. 택상자 컨트롤은 물론 바운드 컨트롤도 있고 언바운드 컨트롤도 있고 네, 뭐 수식 컨트롤도 있고 수식이 들어가는 컨트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상태 표시줄 텍스트 속성은 컨트롤을 선택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표시할 메시지를 설정한다. 그럼 여기 택상자 컨트롤을 선택하고 상태 표시줄 텍스트 속성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그 데이터는 상태 표시줄에 표시할 메시지로 설정이 됩니다. 2번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작은 따옴표. 여러분 문자는 다 큰 따옴표예요. 큰 따옴표. 여기 틀렸네. 큰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이렇게 대괄호로 사용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자, 택상자를 선택한 가운데서 사용 가능 속성은 컨트롤의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한다. 맞아요. 컨트롤의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중복 내용 숨기기예요. 택상자를 선택하고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에 들어가면은 중복된 값은 한 번만 나타납니다. 즉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같을 때 컨트롤의 숨김 여부를 설정한다. 참 말이 어렵게 나왔어요. 즉 뭐냐면 중복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맨 위에 있는 데이터 한 번 남고 밑에 중복된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복 내용 숨기기입니다. 자, 답은 2번이 틀렸어요. 왜요? 문자는 큰 따옴표로 필드명은 대괄호로 구분됩니다. 자, 53번 다음 중 보고서에서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이용한 페이지 번호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에 관한 거네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만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네, 그렇네요. 여기에 첫 페이지만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페이지 번호의 표시 위치를 페이지 위쪽, 페이지 아래쪽, 페이지 양쪽 중 선택할 수 있다. 페이지 양쪽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위쪽과 페이지 아래쪽만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위쪽과 페이지 아래쪽만 있잖아요. 페이지 양쪽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페이지 번호의 형식을 n페이지와 n/n페이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 있네. n페이지와 n/n페이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형식은 그렇죠? 4번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열 때마다 페이지 번호 표시를 위한 수식이 입력된 텍스트 상자가 자동으로 삽입된다. 자, 여기 여러분 이 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계산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페이지 머리끈이나 페이지 바닥끈에는 계산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수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페이지 번호 수식이에요. 이런 거죠. 저는 페이지 번호 수식은 이런 겁니다. 이거 페이지. 자, 이거는 뭐예요? 현재 페이지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전체 페이지예요. 그죠? 그럼 내가 수식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만약에 페이지 쓰고 자, 뭐 앰퍼샌드하고 슬러시하고 앰퍼샌드하고 페이지스 그럼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고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예요. 그럼 요건 이렇게 나와요. 2 슬러시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페이지에 관한 수식이에요. 그럼 페이지 머리글이나 페이지 바닥글에는 계산식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이런 수식 그냥 페이지와 페이지스 수식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맞아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페이지 위쪽과 페이지 아래쪽은 있지만 페이지 양쪽은 없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류봉투에 초대장을 넣어 발송하려는 경우 우편물에 사용할 수신자의 주소를 프린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보고서. 자, 우편물에 사용할 수신자의 주소를 프린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보고서는 레이블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레이블 보고서가 뭔지 알죠? 여러분, 라벨지를 말하는 거예요. 라벨지. 그럼 라벨지는 뭐예요? 그 정해진 그 라벨지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라벨지에 또 크기가 있고 또 사용자가 이 라벨지의 크기를 임의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레이블 보고서라 그럽니다. 라벨지를 만드는 것을 레이블 보고서라 그럽니다. 주로 뭐예요? 요거네. 서류 봉투에 초대장을 넣어 발송하려는 경우 우편물에 사용할 수신자의 주소를 인쇄할 때 가장 적합하죠. 이거 떼어가지고 막 붙이잖아요. 그쵸? 라벨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레이블 보고서라 그래요. 레이블을 요걸 사실은 라벨이라 그래요. 알겠죠? 라벨.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 요것도 중요해요.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를 가장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5번. 다음 중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마법사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요. 여러분 여기 있네.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 여기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에 보면은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을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레이블 컨트롤은 마법사를 이용하여 만들기가 제공되지 않으며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한 후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된 레이블 컨트롤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여러분 레이블 컨트롤이에요. 요건 레이블 컨트롤이에요. 레이블 컨트롤은 레이블을 입력하면 그 폼보기에서 그냥 글자 그대로 봉사 날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이건 택상자 컨트롤이에요. 택상자 컨트롤은 봉사 날짜가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날짜가 나타나요. 그렇지만 이건 그냥 그대로 봉사 날짜가 나타나요. 레이블은 내가 레이블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지 않으면 레이블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여러분 이렇게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나 이렇게 명령 단추 같은 경우는 마법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레이블 컨트롤은 마법사가 없습니다. 2번도 맞았네요. 3번 보겠습니다. 텍상자 컨트롤을 지칭하는 이름은 중복 설정이 가능하다. 이 중복 설정 가능하다가 틀렸네요. 왜? 텍상자는 여러분 텍상자 이름은 고유값을 가져요. 그래서 중복된 값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텍상자가 고유값을 가질까요? 우리가 매크로나 또는 프로시저에서 명령을 줄 때 여러분 이 하나하나 이 이름 상자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유값을 가져야지 중복값을 가지면 다른 데다가 막 명령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컨트롤의 이름은 다 여러분 뭐예요? 고유값을 가집니다. 고유값. 자, 중복 설정이 안 됩니다. 항상 고유값을 값습니다. 고유값은 뭐예요? 중복된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단추 컨트롤은 명령 단추 마법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크로 함수를 제공한다.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 명령 단추예요. 이거를 명령 단추라 그러는데 주로 명령 단추를 우리 실기에서 커마 1급 실기에서 주로 명령 단추에다가 매크로 함수를 제공합니다. 5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폼의 모달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모달 속성이 있어요. 모달은 폼에서 있는 기능인데 속성 시트에 보면 기타 탭에 있어요. 기타 탭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모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달이 뭐냐면요, 모달은 내가 이걸 띄워놓으면 다른 개체들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모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봉사 현황 테이블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이 봉사 현황 테이블을 열 수가 있을까요? 봉사 현황 테이블이나 봉사 현황 쿼리나 뭐 다른 테이블이나 다른 이 개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액세스에서 개체라는 것은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 이런 걸 개체라 그래요. 그래 다른 개체들을 여기서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달이 적용된 폼은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디자인 북이 들어간 다음에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나 폼이나 보고서를 열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달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2번, 폼이 열려있는 경우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모달 속성을 하는 겁니다. 2번, VBA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모달을 왜 한다고요? 다른 개체를 선택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모달 기능을 한다고요. 자, VBA 코드를 이용하여 대화 상자의 모달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폼이 모달 대화 상자이면 디자인 보기로 전환 후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모달이 이렇게 폼을 모달로 되어 있는 폼을 이렇게 띄운 다음에는 다른 개체들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폼 보기를 다시 디자인 보기로 한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의 작성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고서네요. 보고서. 여러분 보고서는 우리가 왜 해요? 보고서라는 것은 뭐냐면 A4 용지로 출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수많은 데이터가 우리가 A4 용지로 출력해서 보려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 1번. 보고서에 포함된 필드가 모두 한 테이블에 있는 경우 해당 테이블의 레코드를 원본으로 사용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 보고서나 폼은 반드시 레코드 원본이 있어요. 이 레코드 원본은 뭐일 수도 있어요? 보고서나 쿼리의 레코드 원본은 테이블일 수도 있고 쿼리일 수도 있어요. 쿼리. 여러분 테이블이나 쿼리는 이름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테이블도 어떤 때는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고 쿼리도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이나 쿼리를 반드시 써요. 왜? 보고서는 그냥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저쪽에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원본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고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폼에서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보고서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요. 왜? 그냥 A4 용지로 출력해서 보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레코드 원본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레코드 원본으로 썼는지, 또는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레코드 원본으로 썼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코드 원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테이블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레코드 원본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두 개의 테이블 또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 두 개 이상의 쿼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은 쿼리를 만들어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쿼리를 만들어서 레코드 원본으로 거의 사용합니다. 자, 둘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쿼리를 만들어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3번. 보고서 도구를 사용하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보고서가 생성되므로 매우 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맞아요. 보고서 도구를 사용하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보고서가 생성되므로 매우 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는 경우 필드 선택은 여러 개의 테이블 또는 하나의 쿼리에서만 가능하며 이게 틀렸어. 보고서 마법사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여러 개의 쿼리를 사용해서 원하는 필드만 갖고 와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룹화 및 정렬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이 틀렸네. 왜 틀렸어요? 여러 개의 테이블 또는 하나의 쿼리에서만이라 해서 하나의 쿼리에서만이라 그래서 틀렸어요. 여러 개의 쿼리에서도 가져와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할 표시 폼. 여러분 분할 표시 폼이 이거예요. 위에는 폼 보기고 밑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동이 돼 있어요. 밑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면 위에 있는 데이터가 바뀝니다. 밑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데이터가 위에 있는 폼 보기에서 보입니다. 자, 서로 연동이 돼 있고 또 레이아웃 보기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은 요 컨트롤을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분할 표시 폼은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서 기타 폼 분할을 클릭하여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분할 표시 폼은 데이터 시트 보기와 여기 데이터 시트 보기네요. 폼 보기를 동시에 표시하는 기능이며 맞아요. 동시에 표시합니다. 이 두 보기는 같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어 항상 상호 동기화된다. 이 동기화된다가 뭔지 아시죠? 밑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면 위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고 위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면 밑에서 바뀐다는 뜻입니다. 분할 표시 폼을 만든 후에 컨트롤의 크기 조정은 할 수 없으나 여러분 분할 표시 폼의 특징 중에 컨트롤의 크기가 조정이 가능해요. 새로운 필드 추가도 가능하고요. 네. 할 수 없으나가 틀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폼 속성 창의 분할 표시 폼 방향 항목을 이용하여 폼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등 데이터 시트가 표시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지금 데이터 시트가 위치되는 방향이 지금은 아래쪽이지만 왼쪽, 오른쪽, 위쪽에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5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함수에 관한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네. find record 함수는 필드 컨트롤 속성들의 값을 설정한다가 아니라 find가 벌써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찾다, 검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find record. 자, 특정한 조건에 맞는 첫 번째 레코드를 검색하는 매크로 함수입니다. 자, apply 필터, open reporter. 자, 메시지 박스. 여러분 apply 필터는 뭐예요?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레코드를 필터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픈 리포트 함수는 작성된 보고서를 호출하여 실행한다. 즉 보고서를 연다는 뜻이에요. 그걸 실행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메시지 박스. 여러분 메시지 박스 뜨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박스 함수는 메시지 상자를 통해 경고나 알림 등의 정보를 표시한다. 자, 60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본 폼이 있고 이렇게 밑에 하이 폼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폼이 이렇게 있고 하이 폼이 있어요. 이걸 기본 폼이라 그러고 요 밑에 있는 걸 하이 폼이라 그럽니다. 기본 폼은 1이고 하이 폼은 다에 해당해요. 기본 폼은 1이고 하이 폼은 1일 수가 있습니다. 1대 다나 1대 1입니다. 여기 기본 폼 무조건 1입니다. 하이 폼은 다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 연동되어 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필드 이상이. 자, 보겠습니다. 1번 기본 폼과 하이 폼은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그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기관 코드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기관 코드가 있어요. 서로 이게 기관 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기관 코드가 바뀌면 밑에 있는 데이터가 바뀝니다. 알겠죠? 서로 같은 형식이나 같은 데이터 형식이거나 서로 호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에 있는 값이 바뀌면 밑에 있는 값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본폼 내에 삽입된 다른 폼을 그렇죠. 본폼이라고도 그러고 기본폼이라고도 그럽니다. 본폼 내에 삽입된 다른 폼을 하이폼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게 하이폼입니다.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로 맞아요. 다일 때 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폼 분할 도구를 이용하여 폼을 생성하면 하이폼 컨트롤이 자동으로 삽입된다. 여러분 폼 분할은 뭐 하는 거예요? 위에는 폼 분할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에는 폼 보기고
밑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잖아요.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폼 분할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폼 보기와 밑에 있는 데이터 시트 보기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있어서 폼 보기에 있는 값을 바꾸면 데이터 시트 보기에 있는 값이 바뀌고 폼 보기에 있는 어떤 값을 선택하면 그 값과 똑같은 값이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선택이 됩니다.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걸 폼 분할이라 그러지 하이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4번이 틀렸네요. 하이폼은 언제 들어가요? 하이폼은 기본 폼 아래 하이폼을 만들 때는 하이폼 보고서 컨트롤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이폼은 폼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폼 마법사를 통해서 내가 뭐 하이폼을 안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폼 마법사를 통해서. 폼 분할은 아닙니다. 폼 분할은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네, 이제까지 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댓글을 제 블로그에 다는데 블로그에 달면 제가 거의 못 보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답을 못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